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단 30초입니다. 눈 몇 번 깜빡하면 지나갈 그 짧은 시간에 무려 90억 원을 태웁니다. 1초에 3억 원씩 바닥에 뿌리는 셈이죠. 미친 거 아니냐고요? 제정신이라면 절대 못할 짓 같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천재 마케터들이 매년 이 돈지랄에 목숨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 90억을 태워서 천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괴물 같은 성공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슈퍼볼 광고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판촉 행사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문화를 정의하고 죽어가던 브랜드를 단숨에 살려내며 전 세계인의 뇌리에 브랜드 이름을 문신처럼 새겨버리는 전쟁터죠. 도대체 어떤 광고들이었길래 그 엄청난 거금을 돈값 제대로 했다고 평가받게 만든 걸까요? 오늘 우리는 마케팅 역사를 통틀어 가장 파괴적이었던, 그리고 투입한 돈의 수백 배를 벌어다 준 슈퍼볼 광고 레전드 8가지를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광고계의 스탈링그라드 전투라고 불리는 전설, 바로 애플의 1984입니다. 여러분, 사실 1984년 이전까지만 해도 슈퍼볼 광고는 그냥 비싼 광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자,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회색빛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대한 스크린 속 독재자의 연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붉은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 망치를 들고 달려와 스크린을 박살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1월 24일 애플이 매킨토시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1994년이 소설 1988처럼 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대담하지 않습니까? 제품의 제자도 안 나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능은 어떤지 전혀 안 보여줍니다. 오로지 메시지 하나,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혁명가다 라는 감성만 팔았습니다. 결과요? 광고가 방영된 직후 미 저녁의 뉴스에서 이 광고를 공짜로 다시 틀어줬습니다. 90억 원을 썼는데 수천억 원어치의 홍보 효과를 공짜로 얻은 거죠. 매킨토시는 출시 100일 만에 7만 대가 넘게 팔려 나갔습니다.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오늘날 감성의 아이콘이 된 시작점이 바로 이 30초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카콜라의 민조그린 광고입니다. 앞서 애플이 혁명을 팔았다면 코카콜라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팔아치웠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수비수로 불렸던 미식 축구 스타 민조 그린이 경기 후 절뚝거리며 터널을 걸어갑니다. 그때 한 꼬마가 나타나 수줍게 묻죠. 저 코카콜라 드실래요? 무뚝뚝하던 거구의 선수가 콜라를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가려는 아이에게 자신의 유니폼을 휙 던져주며 씩 웃습니다. 이게 왜 돈값을 제대로 한 광고냐고요? 당시 미국은 극심한 인종 갈등과 경제 불화상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그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 친절과 나눔이라는 마법 같은 위로를 던진 겁니다. 사람들은 콜라를 사는 게 아니라 조그린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샀습니다. 이 광고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광고 1위에 꼽힙니다. 브랜드 로열티라는 무형의 자산을 구축하는데 90억은 사실 푼돈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문화 자체를 만들어버린 버드와이저의 왓썹 왓썹입니다. 1999년 그냥 동네 청년들이 혀를 길게 내밀고 왓썹이라고 외치며 전화를 받는 이 단순한 광고가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이 왓썹이라는 말이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인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브랜드가 사람들의 언어 속에 침투하는 겁니다.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맥주를 마시며 대화할 때마다 버드와이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광고비 90억 원을 투자해서 수십 년 동안 공짜로 쓰일 수 있는 문호다 밈을 산 겁니다.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을까요? 자, 네 번째 레전드는 폭스바겐의 더 포스입니다. 꼬마 다스베이더 기억하시나요? 어린아이가 다스베이더 옷을 입고 집안 물건에 포스를 쏴보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때 아빠가 퇴근해서 리모컨으로 차 시동을 대신 걸어주자 꼬마가 깜짝 놀라는 그 귀여운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무서운 점은 슈퍼볼 당일보다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 영상을 경기 시작 나흘 전에 유튜브에 미리 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슈퍼볼 시작도 전에 2천만 뷰를 찍었습니다. 광고판이 깔리기도 전에 이미 돈값을 다 해버린 겁니다. 30초짜리 광고가 소셜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확산되어야 하는지 그 공식을 처음으로 제시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드 스파이스의 The Man Your Man Could Smell Like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근육질의 흑인 남성이 샤워장에서 나오며 말합니다. 당신의 남자를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다시 당신의 남자를 보세요. 이 광고는 당시 할아버지나 쓰는 구닥다리 브랜드였던 올드 스파이스를 단숨에 가장 힙한 남성 화장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이유는 타겟 설정의 천재성 때문입니다. 남성용 바디워시지만 광고는 여성을 향해 말합니다. 왜냐고요? 남성 위생용품의 60% 이상을 실제로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사주거든요. 이 광고 한편으로 올드 스파이스의 매출은 100% 급증했습니다. 죽어가던 공룡을 30초 만에 춤추게 만든 겁니다. 90억 원으로 기업의 생명을 연장했으니 이보다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웬디스의 Where's the beef? Where's the beef? 입니다. 세 명의 할머니가 햄버거를 보는데 빵만 크고 고기는 콩알만 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죠. 고기는 어디 갔어? 이 짧은 문장은 경쟁사인 맥도날드와 버거킹을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너희는 빵만 크지 실속은 없잖아 라는 메시지를 유머러스하게 던진 겁니다. 이 말은 당시 정치권에서도 상대방의 공약에 알맹이가 없을 때 쓰는 유행어가 됐습니다. 웬디스의 매출은 그해 31%나 폭등하며 업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단 한 줄의 카피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순간입니다. 일곱 번째는 크라이슬러의 디트로이트에서 수입됨 Imported from Detroit입니다. 2011년 파산 위기에 몰린 디트로이트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이 에미넴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할리우드가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디트로이트 거리를 달리며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고 이곳은 우리의 도시다. 이건 자동차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미국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어루만진 선언문이었죠. 광고가 끝난 뒤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고 미국인들은 다시 크라이슬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이 아니라 한 도시의 정신을 팔았기에 가능했던 성공입니다. 90억 원으로 브랜드의 영혼을 되찾아온 셈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구글의 로레타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로레타가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해줘 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을 기록합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광고는 기술이 인간의 기억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줬습니다. 구글이 차가운 알고리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지켜주는 친구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줬죠.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이 광고는 조 단위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8가지 광고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그들은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혁명, 위로, 유머, 자존심, 그리고 사랑을 팔았습니다. 30초에 90억. 하지만 그들이 얻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테크와 마케팅을 공부하며 배워야 할 진정한 투자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이 레전드 광고들, 여러분에겐 어떤 광고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나요? 90억 원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은 당신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 고민하면 은퇴 후의 삶도, 지금의 직장 생활도 조금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이막과 현명한 마케팅 감각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